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가 콘텐츠 산업의 미래이기 때문에 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공이 기업의 생로병사, 기업이 어떻게 탄생해서 성장하고 또 수명을 다하는 사라지는지이기 때문에 IT가 되면서 우리 미디어 산업, 콘텐츠 산업이 어떻게 진화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하는데 과연 돈으로 우리 행복을 살 수 있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어느 정도는 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경우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경제적 자유가 커지기 때문에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문화를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사실 제가 미국에서도 4년을 살고 프랑스에서도 3년을 살고 또 대한민국에서 오래 살았죠. 제 가장 그 삶의 좀 풍요로울 때가 어디냐 하면은 파리에서 살았던 데인 것 같아요. 음식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고 또 문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문화,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또 이 문화 산업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차세대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아마 2차 전지랄지 재생, 에너지 그런데 디지털 콘텐츠 이 부분이 하나의 차세대 주력 성장 산업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국가를 평가할 때 있어서 경제적인 수준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어떤 문화적인 장점이랄지 특성 이 부분이 한 나라의 국격을 평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보려면 우리는 세 가지를 좀 보면 됩니다. 하나는 기술 발전, 그리고 인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기후랄지 질병이 환경이 변하고 있는지 이러한 요인들을 살펴보면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좀 큰 흐름이 흘러가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술 발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IT, 그 인터넷이 우리 생활 전반에 파고들었습니다. 모든 산업의 기본 인프라가 됐고 또 무슨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성하려면 IT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활동이 이 디지털로 융합화되고 있고 또 소프트웨어되고 있고 이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해소가 되죠. 그러면서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도 혁명적인 빅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치사슬 통째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만들면 방송 채널을 통해서 전달되고 TV를 통해서만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드라마든 문자든 소리든 모두 다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죠. 그래서 분리가 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전송 채널, 생산하면은 전송 채널하고 단말기가 완전히 분리돼서 이제는 TV 드라마도 인터넷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치 사슬이 변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는 전통 미디어, 신문이랄지 TV의 미디어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고 새로운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특히나 요즘은 콘텐츠 생산이 굉장히 용이해졌습니다.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누구든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많은 미디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가치 사슬은 생산, 기획, 제작을 하고 이거를 유통, 전송을 시키고 소비하는 이런 가치 사슬을 띄고 있는데요.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가치 사슬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콘텐츠 산업과 미디어 산업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 내에 제가 소개하려고 좀 뛰어야 되겠습니다.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단은 이 콘텐츠 생산, 전송, 유통 이런 구속적인 가치 사슬에 해방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신문에서 써주지 않으면 일반 사람한테 접근이 안 됩니다. 그리고 콘텐츠 아무리 잘 만들어도 텔레비전에서 틀어주지 않으면 소비자한테 접근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인터넷에 띄우면 되는 거거든요. 이 구속적인 가치 사슬에 해방돼서 특히나 콘텐츠 경우는 만들기만 하면은 그 국민들, 일반 소비자 측에 전달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생겼고요. 이게 그 가치사슬이 분개되면서 진입장벽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만 하면은 이제는 소비자한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콘텐츠 생산하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전에 신문사가 중요했고요. 사실은 방송국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좋은 콘텐츠만 만들면 어디든지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한 장벽이 붕괴가 되어 있고 다양한 미디어 출연 콘텐츠 다양성 그리고 이러면서 과거에는 소수의 방송국하고 신문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면서 미디어 산업을 주물렀죠. 그러나 이제는 개방이 돼서 경쟁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콘텐츠 제작, 누구나 지금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작 기술이 대중화되어 있고 또 제작 비용도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리고 만들기만 하면은 전송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콘텐츠도 이제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큰 드라마 정도 방송국에서 만들어서 프라임 타임에 틀어주는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대형 콘텐츠도 있지만 이 소소한 작은 콘텐츠들은 누구나 만들었기 때문에 다품종 우리 소형 콘텐츠로 다양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제공도 과거에는 방송국에서 틀어주면은 예를 들어서 7시에 틀어주면 그때 봐야 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간, 공간 제약에서 다 벗어날 수 있어요. 전차 타고 가면서도 여러분 드라마가 볼 수 있고 이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으로 소비할 수 있고 과거는 수동적이었죠. 일방적으로 좀 보는. 그러나 지금 의견도 개진해서 쌍방향 소비가 돼서 프로시머라는 개념도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인기 콘텐츠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통해서 지역적, 언어적 한계를 넘어가지고 실시간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콘텐츠 시장은 공급이 결정됐습니다. 이 방송 시간, 방송 시간이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문의 지명이 딱 이게 제한되는데 지금은 이 수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원하느냐가 크기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언제 어디서 원하는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고 또 이에 따라서 소비자 욕구도 무한 표출되고 있어요. 소비자 지금 굉장히 분화가 되어 있고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다. 이 정보 취도 워낙 투기해서 이제는 개인 사생활, 사회연대 이런 다양화되어 있고 이러면서 개인 인터넷 미디어가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진화의 축은 인터넷이 될 겁니다. 인터넷이 되고 단말기도 이제는 하나의 단말기죠. 디지털 단말기를 통해서 모든 걸 다 방송도 보고 신문도 보고 또 전화도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이 다수가 독점적 경쟁이라는 것은 좋은 품질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의 시장에서 마켓 파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남다른 품질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소수의 대형 독과점 구조에서 이제는 다수가 중소미디어가 경쟁하는 독점적 경쟁 시도로 적응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승자가 될 것이냐 하면은 이 가치 사슬을 세상 변화에 적응하면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이 승자가 될 것이다. 당분간 전통 미디어와 뉴 미디어가 공존할 것이라입니다. 전통 미디어는 TV나 신문 같은 이 전통 미디어는 대형 콘텐츠는 지금도 이 생산의 가치 사슬이 굉장히 길고 또 고급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형 미디어 생산은 계속 전통 미디어들이 잡고 있고 이 중소형 개인 미디어 쪽은 일반 아마추어들이 많이 참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료 영역하고 무료 영역으로 나오고 특히 이 소형 미디어 콘텐츠 쪽은 남다른 경쟁력이 있지 않는 한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지 않는 한 거의 무료로 이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는 전체 시장의 파이는 굉장히 증가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파이 구조는 전통 미디어에서 뉴미디어 쪽으로 좀 이동하는 이런 부분이고 이 광고 수수료는 계속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광고 매출액이랄지 또 신문 구독료가 당연히 줄겠죠. 그리고 소액 틈새 시장이 온라인 광고 시장하고 다수의 고일반 기업 컨텐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은 산업적인 이슈는 이 미디어 산업, 콘텐츠 산업이 주력 산업으로 육성해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개방성, 규모 경제성으로 있어 사실은 전 세계 시장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고요. 지금의 제 세계 시장의 규모는 한 40% 정도를 미국이 점유하고 있는 압도적인 지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보면은 공정한 생태계에서 지금은 플랫폼이 사실은 독점력을 좀
행사하고 있죠. 그래서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문제, 정부와 시장 간의 조화로운 역할인데 사실 정부가 뭘 계획해서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을 때 정부가 나서는 건데요. 그 기술과 핵심 인력, 이런 인프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좀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벤처 작업, 미국 같은 경우는 벤처 작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경쟁력 있는 제품, 컨텐츠 생산한다면 벤처 작업이 따라붙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벤처 작업의 역할이 상당히 원활하게 해주고 있다고 보는데, 벤처 자금의 역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정책금융 쪽으로 조금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 굉장히 중요하죠. 우수한 지적재산권은 좀 존중을 해주고 또 보호를 해주고, 또 글로벌 기준, 우리가 이제 국제시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글로벌 기준에 맞는 지적재산권 보호는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콘텐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죠. 그렇지만 요즘 보면은 정확성이랄지 공공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훼손되기 때문에 규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또 사실관계의 객관성이랄지 공간성, 공공성 이런 확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 조화를 맞추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잘 맞췄죠?